서울 각 자치구의 현안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들을 신청곡과 함께 들어보는 전구 사연 자랑입니다. 김상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빠바빠빠빠빠 제일 눈에 띄는 소위 잘 나가는 인싸구 모두 아시죠?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되게 이제 후배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김상아 아나운서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요즘 서울시에서라고 했을 때 근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성동구민들 92.9%의 만족도? 야, 92.9라는 지지율과 만족도에 도달해 본 정치인이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제 12년 차니까 예. 이제 뭐 저의 어떤 행정 스타일 그리고 일하는 모습 예. 이런 것에서 또 만족감을 좀 느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구청장 이름을 달달달 외우는 구민들을 처음 이렇게 접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고관심층들은 외우실 때가 있죠. 근데 거의 모든 구민들이 구청장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 야, 이런 일은 없었는데. 예, 이게 이제 입소문으로 옆으로 퍼지니까 예,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뭐 겸양의 표현이시고 자 성동 구민들한테 인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름도 다 외우고 뭐 좋아하니까 서울 시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인사말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좀 12년째 성동구에서 구청장 일을 하고 있는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우리 대 기자님의 의견에 힘을 보태고 싶은 게 제 친구가 그 서울숲 쪽에 살아요. 그래서 예.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이제 정원호 구청장님을 곧 만나 뵙게 되니까 네. 어머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네. 혹시 구청장님 아시냐 좀 조사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정말 살기 좋게 그래요? 만들어주시는 구청장님이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걸 체감을 했는데 예. 혹시 이런 좀 인기 비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지방자치는 주로 이제 네. 지역 생활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네.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좀 잘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네. 정말 아기 키우기도 좋고 자영업하기도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네. 보면 행정도시계획 또 복지를 따로 공부를 하셨죠.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김상아 아나운서 얘기한 그런 점들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복지는 아니야 이건 나중에 갑자기 던져갖고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얘기를 안 했는데 성수역 1번 출구 쪽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자꾸 귀찮게 해서 제가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1번 출구 쪽이면 저 교 쪽에 그 네, 큰 예. 교회 있는 그쪽으로 예. 있습니다. 예. 거기시군요. 네, 네. 체감하시겠네요. 굉장히 스트레스네. 예. TBS에 처음 출연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 2019년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 예. 보시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황금알을 거의 성동구에도 그 임대 문제 이런 게 좀 있나요? 임대료 문제는 뭐 늘 있는 문제지만 동 같은 데는 100년 가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그 100년 동안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 월세 내면서 100년 동안? 네, 그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미 재선하신 팀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재선이 아마 네. 2018년 18년 재선일 선거인데. 테니까. 저게 아마 이제 그 홍석천 씨가 그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좀 자기가 그런 걸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수동은 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냐라고 이제 왔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주와 상인들의 상생 협약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르자. 배를 가르지 말고 그런 운동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굉장한
그 성공을 거두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화제가 됐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법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당시 저 즈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년 동안 가게를 계속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5년 하면 갱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 못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보장하게 된 것도 저 때였고 한 번 계약할 때 5% 이상 지금 못 올리는데 그때는 9%까지 올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골목 상권이 안정화됐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가 처음에 기자로 뛰어들어 가지고 같이 막 시민들하고 운동했던 게 88년부터였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더라고요. 당도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해 주시는 분이 나중에 등장하시리라고는 참 아유. 그래서 그게 이슈되고 제가 전국에 있는 그꼭 관심이 있는 지자체장들을 이렇게 다 연합을 해서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속 이슈하고 국회 가서 이제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는데 좀 일조를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식당 카페를 자주 다니는 편이니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의 배를 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득이 나올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는데 그렇게 상생을 하셔야죠. 근데 상생하세요 하세요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누가 나서서 이 마중물을 갖다 터뜨려 주셔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힘을 쏟아서 이 법이 개정돼서 거의 저건 없어졌는데 지금도 아직 저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그걸 100%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큰 업소들은 빼놨습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 9억 이상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주로 좀 쫓겨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좀 폐지가 돼야 이제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권 안정화에도 힘을 써주셨는데 또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정책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것 좀 저기 혹시 뭐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쉼터. 스마트 쉼터. 그리고 그 이제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멀리서도 보이게 조명도 밝게 하고 빛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신호등도 좀 설치돼 있고 그걸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먼저 해서 전국으로 퍼진 거고 이 두 가지는 OECD에서 모범 사례, 혁신 사례로 등재돼서 OECD 홈페이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전국 최초로 반지하 개선 사업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반지하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슬픈 일이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반지하를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자라는 여론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반지하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반지하를 없애자 이렇게 되면 반지하에 사시던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즉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도 누군가 또 글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반지하를 없앤다고 하면 또 그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하건대 없애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하더라도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A, B, C, D 4등급으로 나눠봤습니다. 건축사들하고 같이 해서 C, D 등급은 조금 이제 D 등급은 아예 주거로 이게 좀 불가능한 곳 그리고 C 등급은 아주 큰 개선이 필요한 곳 그리고 A, B는 그나마 양호한 곳 이렇게 정해서 요걸 전부 등급을 정한 다음에 D등급은 멸시를 했고요. C등급도 이제 보완을 해서 B등급을 올리거나 아니면 멸시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서 4,500세대의 반지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이제 뭐 건강 습기나 이런 거 안 차게 스마트 환풍기라든지 물이 안 넘어가게 차수벽, 차수판 이런 거 설치하고 또 이 소화와 관련한 시설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실용적이면서 디테일한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걸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대개 어떻게 얻으십니까? 주로는 주민들의
민원. 아, 민원. 예. 그 민원이라는 게 그 조금 다른 의미로도 들리긴 하지만 원래 뜻이 주민들의 바램 아닙니까? 예. 네. 국민들의 바램. 그래서 그 민원을 잘 살펴보면 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민원을 쭉 이제 뭐 문자로도 오고 SNS도 오고 그런데 그걸 쭉 읽어보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뭐가 불편한지가 다 나옵니다. 네,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 연구하다 보면 이런 정책들이 나옵니다. 예. 출판 기념회 2일날 하셨던 거예요. 왕십리에서 하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기사로 막 나와서 저 쭉 살펴봤습니다만 행정은 언제나 시민의 어떤 그 삶에서 시작된다. 그 일상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 네, 맞습니다. 마음에 와 닿았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더 확연히 그리고 와 뭐 닿습니다. 이제 자주 만나시거든요. 예. 구청장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 자주 접하니까 접할 때 이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 뭐가 요즘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 그런 데서들도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정책 아이디어들이. 예. 네, 역시 잘 듣는 걸로 사랑을 많이 받는 구청장님이시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청장님의 성동구 행정을 공개적으로 또 칭찬을 하셨잖아요. 조금 재밌게 가볼게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을 세 글자는 너무 짧고 5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두 글자라. 두 글자. 네. 깜놀. 깜놀. 뭐 5글자 정도면 뜻밖의 선물.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당신께서 이제 지자체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또 눈에 확 들어왔을 거예요. 저거, 네. 야, 저거 저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깜놀. 예전에도 이제 뭐 선배 지자체장이시잖아요. 예. 이제 저보다 4년 전에 한기수 전에 이제 성남시장 하셨고 성남시장 재선하실 때 제가 성동구청장 초선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단체장들 모임도 있고 뭐 자주 볼 기회가 있는데 그때도 내가 무슨 정책을 잘해서 예. 이렇게 좀 하면 그걸 꼭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참 잘했더라 이렇게. 그걸 그러시고 이제 당 대표님 하실 때도 이거 참 잘했다 이렇게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그 지방 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그러면서 보는 거 요즘 그래서 국무회의 할 때 보면 그러시잖아요. 누구 잘한 거 있거나 네. 아니면 또 무슨 토론회나 이럴 때 누가 잘하면 그거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재밌긴 재밌습니다. 국무회의가 그래가지고 요새 예. 중계도 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2014년부터 구청장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네. 그때 성동을 바꾸는 무슨 100가지 약속인가? 네, 책을 네. 내신 거 내가 대충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보좌관 끝내고 예. 보통 이제 어디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보통 국회로 의원으로도 도전하고 또 지방 정부의 장으로도 하고 아니면 다르게 이제 아예 기업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고민을 하되 지방 정부로 좀 도전해야겠다는 네. 이제 좀 생각이 있어서 네. 지방 정부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성동구청장 성동구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한 10여 년 살고 있을 때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살기 좋은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정말 살기 좋고 누구나 좀 편한 동네 또 자부심이 넘치는 동네로 좀 만들어 보면 예. 어떨까라는 제 생각도 있고 주위의 권유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구청장 출마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동이 확 바뀔까 그걸 이제 쭉 묻고 다녔어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평상시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더니 100가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100가지를 이걸 다 하면 성동이 확 바뀌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출마하면서 낸 게 성동을 바꾸는 100가지 약속이었고 100가지 선거운동도 그걸로 했죠. 네. 근데 되게 뭐 정치적으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확 바꿔놓겠습니다라든가 뭐 이 약속을 하면 뭐 선거용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짜 확 바꿔 놔버리시니까 예.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다시 무슨 책을 내셨던데 하면서 다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것 중에 보니까 최근 그래서 몇 개나 지켰냐 물어보시길래 쭉 봤더니
95개 정도 95개. 예, 그래서 한 95% 정도 실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꾸던 게 다 이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3626님께서 이런 분이 우리 지역구에 계셔야 하는데 지역구에. 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넓게 지금 쓰시면 된다고 보십시오. 넓게. 그러네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계신데 혹시 공식 출마 선언은 언제 하실 건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좀 진작 하려고 했는데 예. 그때 마침 막 폭설이 오고 그래가지고 막 대란이 나고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한파가 막 계속 요즘 심각하게 와서 이거 좀 이 기간 끝나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거의 이제 뭐 폭설이나 한파는 좀 이번 고비 넘으면 예. 좀 될 것 같아서 곧 하려고 합니다. 곧. 알겠습니다. 곧. 네. 서울시로 이제 이렇게 시야를 넓혀보면 결국은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브랜드는 뭐 누가 봐도 좀 좋아하는 국민들이 93%는 뭐 일단 완성을 시켜줬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새로운 퍼스널 브랜드로 이제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한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것을 서울 시민들한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등장을 할까 고민은 요즘도 늘 하고 계시겠죠. 저는 일단 먼저 좀 그 반면교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기존에 좀 불행하게 됐던 시장들의 사례를 보면 좀 그 대권을 바라보고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됐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시민을 바라보고 시작을 하는데 네. 나중에 어느 순간 대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일이 불행하게 됐고 제가 그걸 옆에서 본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만 바라보는 시장이 필요하다.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만 바라보고 일할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고 시민들이 그런 분을 원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는 대권만 바라봤을 때 어떤 그 문제가 생기냐. 그럼 뭔가 좀 성과, 막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걸 막 찾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게 탁 그 이명박 시장님이 대통령님이 되셨을 때 청계천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자꾸 찾으려고 이벤트적인 걸 좀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게 잘 찾아지지도 않고 그런 것은 시민들의 불편함에서 어떤 걸 해결할까로 고민을 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그럴듯한 것부터 찾기 시작하니까 자꾸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커다란 거 랜드마크를 지을 생각부터 자꾸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세금 낭비나 이런 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시민만 바라보는 시장이 필요하다. 요 대목하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진짜 세금이 아깝지 않아. 내가 정말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서울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왔을 때 쓱 보여주면서 야 이게 다 내 세금으로 이게 된 거야. 너무 이렇게 감격해하지 마. 그렇죠. 좋아요. 언제나 주인공은 시민과 기업입니다. 행정은 시민과 기업이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밑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마음껏 하면 서울은 정말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겁니다. 지금도 훌륭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 오세훈 시장이 한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한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합리적이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변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요즘 오 시장님이 정책 중에 세금이 좀 아깝게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드렸더니 좀 불편했나 봅니다. 성동구에 가만히 있지 왜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별로 이렇게 상대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혈세 낭비라든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좀 더 큰 자리를 바라보고 뭔가 정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결단이 나버린 상황이 지금 이 TBS 방송국입니다. 아, 그렇죠. 갑자기 예.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갖다 다 날려버리고 어떤 지위도 다 깎아내버리고 그래서 혹시 TBS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당연하죠. 예.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보궐로 들어오고 또 재선 그다음 이제 이게 3선 4선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복귀하시면서 가장 좀 뭐랄까 좀 편파적으로 일을 했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시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같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 정상화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이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 예. 정상화했을 때 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들은 얼마 전에 이제 폭설 났을 때 나타났지만 재난과 교통에 관한 그런 문제들부터 빨리 이제 정상화되고 예. 차츰차츰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서울시에서 그 우체통을 운영을 하는데 엽서를 쓰고 접수를 받으면 답장을 해주는 제도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TBS 사태에 저는 직원인데 너무 힘들고 이런 하소연을 보냈더니 그거엔 답장이 없더라고요. 답장이 없어요. 예. 그걸 보면서 정말 선택적인 청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고 우리 예. 200여 명 남짓 남은 직원들의 절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문자나 민원에 모든 것에 답을 합니다. 어이구야. 예, 예. 이제 심지어 이 뭐 엄청난 이렇게 그런 얘기에도 제가 답을 다 드리고 정제돼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짬을 내줘서 TBS에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참 근데 자. TBS 직원 너무 힘드셔서 네. 예. 제가 너무 참 마음이 많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힘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폭력이고요. 네. 예, 예. 반노동적인 어떤 이제 정책이 실행이 됐는데 또 뭐 바로 잡아야겠죠. 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께 또 청취자들께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이제 더 좋은 서비스가 TBS에서 제공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걸 다짐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예. 그리고 시민의 불편함이 사라져가는 그런 서울을 꿈꾸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수영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